네, 박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면 배치를 다 끝낸 상태에서 다음 단계인 도면에 레이어를 입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치가 다 끝나고 나면요, 다음 단계는 관리 탭, 스타일 편집기고요. 레이어를 수정하는 겁니다. 레이어. 이때 표준을 건너뛰어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CAD에서 레이어가 도면층이었죠. 같은 뜻입니다. 레이어하고 도면층. 도면층을 누르게 되면 이게 선택하실 때 선택하는 난이 너무 많아서 조금 한번 헷갈리셨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통일을 시켜드리자면 외형선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형선 선택하고 나머지 그냥 이 칸 안에서 다 바꾸시면 되거든요. 저장비 닫기 누르면 다 바뀝니다. 뭐 어떤 거는 은선을 가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장 많이 넣는 게 외형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선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선을 이제 종류별로 우리가 필요한 선들만 교환해 주신다, 변경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이제 설명드릴 때 선의 어떤 기준을 설명드리는 게 조금 난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 선택은 확대해서 체크해 드리는 기준으로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외형선부터 가겠습니다. 외형선, 선 색깔. 제가 CAD 기준으로 제 수업에서는 녹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세 번째, 위에서 아래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여기입니다. 요 녹색을 선택을 할 거고요. 확인. 바로 밑에 은선은 보통 제가 노란색으로 쓰거든요. 노란색. 노란색은 위에서 아래로 두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여기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에 해당되고요. 확인. 다음 또 조금 내려오면요, 쭉쭉쭉쭉 내려오면 좁은 외형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좁은 외형선이 나사로 치면 스레드, 그러니까 골지름 부분 있죠. 골지름 부분을 나타내는 가는 실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좁은 외형선 선택해서, 저는 이제 제 수업 때 가는 실선을 분홍색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일 오른쪽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분홍색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중심 표식하고 중심선은 이제 두 개를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중심선은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쓰기 때문에 빨간색을 골라주실 때는 제일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두 번째,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선택해서 확인하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선 빨간색 확인. 그 다음 이제 바꾸셔야 되는 것 중에 선 종류가, 나머지는 손을 그렇게 안 대도 되는데 중심 관련된 부분은 이게 손을 대야 돼요. 연속은 이게 지금 대시로 나오는데 연속은 실선이거든요. 실선은 눌러서 여기 체인으로 바꿔야 1점 쇄선이 됩니다. 이게 1점 쇄선으로 명칭을 해놨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안 바꾸더라고요.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이라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 체인은 그대로 CAD에 묻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CAD에 중심선이 따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그대로 쓰셔도 관계는 없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데, 혹시나 이제 레이어에 민감하신 분들은 가시면 체인을 기존에 쓰던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변경을 하셔야 속이 성이 차신다 그러시면 CAD 가서 바꾸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택할 텐데요. 제가 지금 절단선 요 부분, 절단선에도 색을 선택해서 여기 분홍색으로 확인 누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브레이크하고 됐을 때 쓴 스케치에서의 스플라인 선 있죠. 파단선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파단선의 역할을 하는 친구를 여기 절단선으로 색깔을 주면, 제가 저장비 닫기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다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한 방에 바뀌거든요. 여기 제가 부분 단면 친 것도 보시면 절단선을 넣었을 때 이렇게 가는 실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또 CAD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시면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절단선 했을 때 제가 기억으로 안 들어갔었는데 25 버전이 되면서 좀 바뀐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절단선까지 집어서 색을 준다라는 거. 요 정도로 이제 레이어를 잡고 나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인벤터에서는 다 끝났고 그대로 CAD로 보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선택을 할 때 한 가지를 보통 더 하고 가는 편이긴 한데 이동력 전달 장치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단면을 치는 이유가 숨은 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숨은 선을 많이 나타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숨은 선을 나타내고 있는 그대로 CAD 가지고 가면 여러분 수정하시다가 진을 다 빼거든요. 삭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숨은 선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나타내시려고 하면 차라리 CAD 가서 숨은 선을 만들으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대로 바로 CAD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CAD로 넘기실 때는 이제 파일에 내보내기, 여기서 DWG로 내보내기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밑에 창이 하나 뜨는데요. 제가 여러 개를 눌러가면서 변경점을 한번 봤었는데 이게 100% 정답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구성이 저장되지 않음은 기본 DWG 구성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CAD 상에서 그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수업하는 기준에서 굳이 뭐 막 떨어뜨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냥 변경점 없이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입장에서는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죠. 2차 3차 밴드에서는 좀 더 낮은 형태의 CAD를 아직도 쓰는 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집을 대응하려면 좀 낮춰서 주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DWG DXF 사용자와 이것도 체크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다음 누르고요. 요 창으로 넘어올 때는 다른 건 다 건드리지 마시고 매핑 옵션 단추 누르고요. 일반 탭에 가서 요 도면 요소 및 도면층에 대해 오토캐드 색상 세기를 쓰겠다 부분을 체크합니다. 이걸 체크하셔야만 제가 아까 넣었던 색깔들 있죠. 그게 CAD 가서 이름 붙은 색깔로 나와요. 이름이 붙은 색깔로. 그래서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확인. 마침하면 이제 저장하라고 해요. 이제 저장하는 기준은 뭐 각자마다 다 정의된 기준에 맞춰서 파일 이름명이면 파일명으로, 그다음 이 예제 문제 같으면 예제 문제의 이름과 페이지로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전 수업 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잡혀 있는 데다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한번 해놨었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꾸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CAD 도면 명칭, 어차피 제가 이제 이 CAD 도면은 기존에 작업하던 대로 이 친구들을 사전 작업을 하고 다 옮긴 뒤에 불필요한 건 지우고 가져가야 될 것만 가져가고 그렇게 가져간 다음에는 쓰지 않는 파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파일 이름에는 이렇게 많이 길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CAD로 넘어가 볼게요. CAD 파일을 열었고요. 전 이 도면에다가 대강적인 수정까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자, 기존에 설명 앞서 드렸던 대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해야 돼요. 괜히 들고 있어봤자 헷갈리기만 딱 좋거든요. 그리고 인벤트에서 가지고 온 기준에서 이 글자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글자는 다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절단선도 우리가 이제 동력전달 장치 할 때는 대칭의 어떤 기준이 많기 때문에 대칭을 할 때 절단선이 생략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 절단선은 그대로 남겨서 쓰셔도 좋고 저는 보통 새로 그리는 거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새로 그리는 부분으로 갈 거라서 지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웁니다. 지우고 나면 예전에 이제 인벤터 기준에서 과거 버전의 인벤터에서 CAD로 데리고 오면 모든 선이 좀 쪼갈라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몇 구간에 이렇게 쪼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부분 쪼갈라져 있죠. 이런 식의 형태가 되면 수정하기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전부 다 선택해서 오버킬이라고 합니다. OVERKILL 딱 스페이스바 누르면 객체 특성 무시 부분도 있고 뭐 옵션 부분도 있는데, 이거 선택 거의 한 개도 안 하고 바로 확인 누르면 이 이름 자체가 중복 객체 삭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중복되는 부분, 선에서 다닥다닥 불필요하게 더 중첩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의 똑같은 레이어로 성립이 된다면 한 줄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확인을 누르는 편인데 눌러볼게요. 이제 결론 한번 보시죠. 한 줄 됐죠. 그죠? 뭔가 나눠져 있었던 객체가 분명히 있었는데 한 줄이 되었어요. 여기도 찍어보면 한 줄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버리는 오버킬을 예전에는 무조건 쓰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른 객체들 보면 안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해칭은 수정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꼭 하고 있는 편인데, 왜냐면 해칭이 말을 좀 안 듣거든요. 인벤터에서 CAD로 가지고 왔을 때. 그래서 새로 넣으시는 걸 제가 보통 추천을 좀 드려요. 그게 좀 일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수정이 불편한 것보다는 그게 더 빠르거든요. 해칭 수정하는 것도 또 한번 수정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 제가 과감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부투상 때문에 인벤터에서 오리기로 가지고 온 친구들 다 지워야 되겠죠, 그죠? 삭제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요. 불필요하게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들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국부투상 귀여운 부분 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얘를 그대로 다 들고 컨트롤 C, 기존에 작업하던 도면의 구간으로 파일로 컨트롤 V 넘겨서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이제 레이어는 추가가 될 거예요. 기존의 레이어가 조금밖에 없었는데 인벤터에서 변경한 걸 CAD로 데리고 오면 레이어가 좀 더 늘어 있습니다. ISO로 보통 나오는데 제가 이게 기존에 쓰던 도면이라서 구분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따로 열진 않겠습니다. 자, 하나씩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풀리부터 가보겠습니다. 풀리는 호칭 지름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회전체이기 때문에 위에만 만들고 대칭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호칭 지름이 90짜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옵셋 45 위로 올리면 D에서 여기 4.5가 나오면 맞는 거거든요. 4.5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손으로 그린 수밖에 없어요. 직교가 꺼져 있었네. 직선 하나 그리고 성형 맞춰주고 레이어 동일하게 특성 일치 맞춘 다음 얘를 둘이 선택하고 MI인데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인벤터에서 가지고 온 친구는 중심선하고 여기 선의 중간점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치 잡으실 때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요즘 중간점 보이시죠? 이 중간점하고 이 교점하고는 엄연히 다른 기준입니다. 꼭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절대 중간점 걸리면 안 돼요. 이렇게 찍어야만 여러분이 반대편에서의 오류를 절대 안 범하셔야 돼요. 이거 범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벤트에서 나오는 중심선은 맹신해야 됩니다. 이거 중간점 낚이면 안 돼요. 낚이면 정말 많이 틀립니다. 이 훈련생분들 이 오류 때문에 치수도 틀리고 지금 대칭하는 기준도 틀리고 풀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틀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이제 해칭이란다. 저 확대도를 내려야 되는데 제가 타원으로 보통 내린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제가 그대로 가지고 두 배를
이제 확대를 한 걸 기준으로 자를 텐데 야가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조금 느려서 그런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아이고. 이게 제가 해칭을 왜 지우냐 안 지우냐 말씀드린 건 이거 선택하면 여기 잔상이 남아요. 이걸 제가 인벤트에서 캐드 데리고 올 때 가장 최악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정하신 기준에서 너무 긁어쳐요. 이게 나중에 데리고 갈 때도 문제거든요. 뭔가를 옮기려 할 때도. 그래서 이런 게 좀 긁어치시거나 좀 보기가 싫고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시작하실 때 그냥 얘를 지워요. 지우시고 그냥 따로 주면서 시작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이렇게 새로 주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칭은 시작할 때 따로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확대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죠. 2배. 요게 풀리가 해당하는 게 끝나고요. 이제 치수만 열심히 내리면 되죠. 그래서 풀리가 하나 끝났다. 그럼 풀리가 도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면에 들어가서 넣는 거죠. 다음 이제 커버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서 확대도 하나만 내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확대도는 이 중간점에 이용해서 수평 기준으로 이렇게만 요 구간만 딱 필요하거든요. 이때 해칭을 지워요. 이 구간만 필요하니까 이 구간만 새로 줄게요. 해칭을 이렇게 다시 줬고요. 확대도 따보겠습니다. 타원입니다. 수평 기준으로 와서 찍어서 얍실하게 얇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복사 옆으로 가서 타원 기준 나머지 다 정리해 줄 수 있죠. 해칭도 자르기로 잘라야 됩니다. 그냥 지우기 하시면 같이 날아가죠. 그 부분이 좀 독특한 부분이니까 확대도 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되고 2배로 키웠고 요 위치쯤에 놔두면 도면상에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이렇게 도면 위치는 제가 치수 어차피 내리는 그때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요 단원에서는 배치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다음은 기어로 하겠습니다. 기어는 수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해칭을 일단 다 지워야 돼요. 해칭을 지우고 요 피치원이나 재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재원이 모듈 2에 이수 25개 그럼 곱하기 하면 피치원이 50이니까 옵셋 25로 갈게요. 요거 25 올리고 요게 25가 되면 이제 피치원 선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전체 이 높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 이 높이가 2 곱하기 2.25 그래서 4.5를 옵셋으로 내립니다. 내리고 나면 밖에 건 자르고 안에 건 늘려야 되죠. 이때 이제 TR로 자르기 조건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기준 없이 바깥에 다 자르고 Shift 누른 채로 마우스 갖다 대면 반대 기능 수행되죠. 연장 기능 이렇게 트림 한 개로 조절했고요. 자른 다음 다시 연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LENDE 2mm 2mm 기준으로 늘리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요 두 선이잖아요. MI 분리 때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중심선에서 교차점과 반대편 교차점을 정확하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절대 멀리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여기 걸리거든요. 이러면 지금 대각선이에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꼭 교차점 길이 눌러서 이렇게 뺄 수 있어야 되겠죠. 치수를 빼보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알 수 있죠. 피치원 50 나왔습니다. 요 선이 다 완성된 상태로 이뿌리 원선이죠. 이뿌리 원선 단면 도시가 이제 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랑 여기 이러면 기어가 끝나는 거예요. 기어 부분 찍어 놓고 여기쯤에 얹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기어가 지형만 제대로 만드시면 문제가 될 게 거의 없거든요.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 요 목표를 신경 잘 써야 되죠. 요 목표 기어가 나오면 요 목표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형으로 수정하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축이 되겠습니다. 축의 수정은 중심선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 여기 곡선으로 나타나는 이 형상이 실제적인 모델링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실적인 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상을 만들면 실제 이제 가공한 입장에서는 여기 오해하기가 또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요 두 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두 선 중에 한 개를 지워요. 지우고 나면 반대편 직선의 끝점을 잡고 요 끝에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쭉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연장 기능으로 연장 해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할게요. 반대편도 곡선 정리. 요 두 선 중에 요거랑 두 선 중에 하나를 날려요. 얘를 지울게요. 저는 얘를 선택해서 쭉 와서 끝점 붙여줍니다. 아이고. EX 연장 해주시면 되고 요 두 선은 제가 이제 중심선을 활용하려고 축에서 접하는 모서리로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두 선은 MA 중심선을 이걸로 해가지고 바꿔볼까? 하나, 둘, 여기 와서도 셋, 넷 했어요. 요건 이제 늘립니다. LENT2로 하면 너무 길고요. 1mm로 늘려볼게요. 1, 1, 1, 1. 이 친구 중심 축척이요. 아마 요 정도 중심선 수정한 거 중요하고. 여기에도 중심선 넣어야 되겠죠? 이때 중심선 넣는 기능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선을 두 개를 그을게요. 쭉 하나 중간에서 긋고 호 부분 이어주고 호 부분 이어주고 요걸 그대로 여기도 반복 선을 쫙쫙 그어요. 한꺼번에 같이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급하게 해버렸네요. 이렇게 놓고 MA로 특선 일치한 다음에 좀 전에 했던 대로 LEN, DE 1mm로 또 끝에를 하나씩 눌러주는 거죠. 지금 제가 재생성을 한번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를 많이 했더니 그래픽이 좀 깨졌네요. 이거 보시면 각이 져 있죠? RE 리젠입니다. 누르면 부드러워지죠. 리젠으로 부드럽게 바꿨고요. 축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축은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위치 여기쯤 딱 넣어주면 좌우로 그리고 아래로 길이 치수, 지름 치수 그리고 위로는 키에 관련된 치수들을 채워주면 되겠죠. 예, 이제 남은 거 본체네요. 본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체 갈 일이 제일 많아요. 제가 요 선을 중심선으로 요 친구 묻혀서 발라버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선이 중첩된 게 다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말을 잘 안 들었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희한하게도 말을 조금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늘려주는 거는 여러분이 늘리실 때 길이 잡고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차피 요거는 제가 대칭선 기준으로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칭선 나타낼 여유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하면 여기에 대칭선 기호만 넣어주면 되고요. 요거 수정해야 되겠죠. 연장 기능으로 다 일단은 붙여요. 붙이고 난 다음에 길이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붙여놓고 한꺼번에 다 길이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길이 조정할 거는 산에 없는데 이것도 수정해야겠다. 자, 이 친구를 얘도 마찬가지 제가 반을 날린다고 했었죠. 반을 날리려면 중심선을 길게 만들어 줘야 돼요. 길게 만들어서 선택 TR 이 기준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이쯤에서 찍어서 안으로 다 자르면 됩니다. 쭉 들어와서 자르기를 하고 이거는 다 지울게요. 부분 삭제 잘 해주시면 되고 요게 좀 다소 불편하게 나왔습니다. 전 이거를 꼬다리끼리만 자르고 얘는 그냥 다 잘라 버릴게요. 다 지우겠습니다.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붙여주면 되거든요. 요거를 EX 한번 갔다가 두 번 가기 복사 중간 찍었어요. 중심이죠. 여기 중심에 붙여주면 바로 붙겠죠. 이렇게 절반의 우측면이 필요한 거였어요. 중간의 우측면. 요 두 선에는 양 끝단에 얘는 반을 자른 기준에 대해서 표현을 따로 해줄 게 필요한데 대칭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대칭 기호는 제가 조금 대충 만드는 편이라서 방법만 좀 기억하세요. 비율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고요. 선을 대충 그은 다음에 중간점은 붙여요. 중간점끼리 붙이고 선택해서 복사를 보통 2를 하면 저는 딱 맞던데 2로 하시면 되고 비율에 따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다 선택해서 복사, 직교 기준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끝에 또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너무 길 필요 없습니다. 너무 길면 치수 넣을 때 방해만 되니까 좀 적당한 거리로 유지해 주시는 거 기억하시고, 요건 레이어를 0번 하셔도 좋고 뭐 가는 실선 하셔도 좋습니다. 가는 실선이든 0번이든 저는 제가 쓰는 기준에서는 레이어의 굵기, 선 가중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데, 시험장에는 얘를 표시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준은 어떤 로마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기준이 성립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면도 기준 끝났고요. 그 다음 평면도에서도 지금 만든 대로 중심선을 나타내 줄 필요가 있겠죠. 좀 길게 그린 것 같은데 좀 줄일게요. 얘도 똑같이 좀 전에 2로 옵셋했고 그대로 복사해서 옆으로 보내고요. 요 대칭 기호선, 회사마다 대칭 기호 나타내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 회사의 내규, 그 회사가 정한 룰대로 따라서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할 때 요 기호는 아니었어요. 요게 이제 시험장 기준, 시험 기준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요 방식이 가장 만들기도 쉽고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본체 정면도하고 방금 가지고 온 그 바깥쪽 부분을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해칭을 하나 정리했고요. 위에는 해칭을 굳이 확대도는 따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지우실 것까지는 없고요. 대칭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요 R값들하고 기준만 다 다시 잡아서 해칭 포함 안 되게끔 선택을 좀 할게요. 됐고, 중간중간에 직선이 조금 있는 구조라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MI 했고요. 밑에 부분에 중간점 교차되는 부분 잘 선택해서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선이 조금 겹친 데가 있을 것도 같은데 선이 겹친 데는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얘를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CO 복사는 요 끝점입니다. 동일한 끝점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찍었습니다. 이 친구도 선을 좀 줄이든지 삭제하든지 해서 선이 겹치지 아니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자르기로 정리할게요. FTTR 3입니다. 나머지가 다 3이었거든요. 3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를 터트려요. 여기에는 무엇을 넣으셔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수문선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수문선은 제가 좀 빼볼게요. 선 넣어서 여기 수문선이 없었죠. 수문선 바꿔주고 0.2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 9.5짜리였으니까 9짜리였으니까 4.5 가운데 놓고 MA 중심선 붙여주고, 제가 중심선 이제 연장 기능 써가지고 여기 하나씩 늘립니다. 이렇게 늘려주고, 일단 거의 다 늘린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파단선을 안 넣었군요. 파단선은 요 기능 쓰셔야 돼요. 스플라인 보관 중에서 요거 스플라인 기능 여기 제일 무난하거든요. 이걸로 눌러서 요 위에다가 직교 꺾어야 됩니다. 스플라인 쓸 때는 파도 치는 모양으로 물결 모양 다 잘라주면 되고요. 요 기준으로 가는 실선 좀 변경할게요. 바꾸고 요 기준 안에다가 해칭 이제 집어넣는 거죠. 해칭 넣으실 때는 앞나사 골지름과 안지름 구간까지 넣으시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셨을 때 얘는 이제 더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필요가 없고, 이 기준으로 전부 다 선택해서 얘를 그대로 여기다 데리고 가는 거죠. 본체까지. 이렇게 CAD에서 수정해서 이제 치수를 저 먼저 내려야 되는데, 저는 배치에 대한 안내만 드리는 기준이라서 도면이 좀 과하게 어떻게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려야 되는 치수가 이제 내리기 직전까지의 이 과정을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투상입니다. 투상. 이런 안내 없이 예제를 풀이해 나가시면서도 마지막에 도면을 배치하는 기준에 있어서 본체 같으면 이렇게 삼각법 기준으로 정면, 평면, 우측면 이게 다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형상이 다르면 다를수록 또 놔야 되는 혹은 불필요한 필요한 도면들의 어떤 객체들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치수가 옳게 나오거든요. 그리 엉뚱한 게 다 내려놓고 치수 내리는 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 연습의 기준은 투상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인벤터에서 CAD 도면을 옮기는 예제 학습 여기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형태 다 맞추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